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일본 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그럼 제3국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열자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도발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무역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일본은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7月1日に発表しておりました通り、別表第3の国から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지금 최근 한일 갈등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와 아베 정권이 굉장히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스스로도 자신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베 정권 스스로도 지금 우리가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아베 총리의 지금까지 쭉 행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6년, 200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베 신조 군과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아베 신조 후보는 오늘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06년도에 이미 전후 최연소 총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화려하게 총리로 등극했던 인물이에요.国づくりに向けて美しい国日本を作っていくために全身全霊を打ち込んでまいります. 그런데 1년 만에 아주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했던 그런 아픈 경험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자진 사퇴를 했는가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07년도 7월 달에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가 관여된 내용에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이 나와도 일본 정부는 사죄할 일이 없다라고 수차례 표명을 합니다. 決議があったからといって我々は謝罪す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はまず申し上げ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To distort and deny history and play a game of blame the victim are nauseating. Attempts to deny or minimize these facts are a disservice to future generations.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상당히 아베 정권,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커졌죠. 그 전쟁 범죄와 여성 인권에 대한 그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됐고
民の支持信頼の上において力強く政策を前に進めていくことは困難な状況であると。 이 경험이 저는 아베 총리와 아베 그룹이 상당히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패전을 했고 승전국들하고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맺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왔고 한국과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됐고 침략국가, 전범국가 그 이미지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평화헌법도 개정을 하고 이른바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自由と平和とを愛する文化国家を建設するように努めたいと思う。 작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은 결국 한일협정이 식민지 시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죠.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삼은 것의 불법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 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 강경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このような事態を総合的に勘案し、協定に基づく協議によって本件の解決はできなかったものと判断をし、 서구 사회에서는 다 식민지를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식민지 경험의 불법성을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베 그룹은 지금 믿고 있고 그 믿음에서 지금 그들 나름의 비장한 역사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한국을 상대로. 지금 이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와 이 징용 문제는 다르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아베 총리의 어떤 질주에 그들의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본 우익들, 또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과거사 인식, 그 시대의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역사는 강대국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었느냐.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그런 것 아니냐. 그 역사에 대해서 사죄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과거사에 대한 이해 방식에 따르면 자신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세부적인 어떤 소송들이 배상건들이 계속 줄을 이을 테고 것이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Ich verneige mich in Scham und Demut vor den Opfern und vor denen, die ihnen unter Einsatz ihres Lebens geholfen haben. Die Erinnerung an diese Schicksale erfüllt mich mit tiefer Trauer und mit Scham.
Jeder, dem eine gute Zukunft Deutschlands am Herzen liegt, ist sich der immerwährenden Verantwortung nach dem Zivilisationsbruch der Shoah戦争のない世界、人権の守られる世界の実現に向け働き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ぐるみで、制度例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誤報によって、多くの人々が傷つき、悲しみ、苦しみ、そして怒りを覚えた、日本のイメージは大きく傷ついた。 일본 극우파들이 소개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대 논리인데 독일이 전후에 주변국들한테 사과하는 모습들, 그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그 유태인 학살 그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 장면을 이제 많이 우리는 예를 들면서 일본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주변 국가에 사과하는 것은 2차 대전 때 전쟁을 한 상대였다. 그것에 대한 우리 그 독일은 사과를 하는 것이다. 아, 우리도 미국, 영국, 그리고 또 필리핀 그런 우리가 2차 대전 때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 사죄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이전에 이른바 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삼은 나라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영국과 뭐 인도, 미국과 뭐 필리핀, 프랑스와 베트남 이런 관계다. 그런 관계에서 무슨 사죄를 요구하느냐 하는 게 일본 우익의 논리인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바로 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리로 일본 사회에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그 아베 그룹은 아주 강하게 한번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을 한번 붙어보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